안녕하십니까. 80기 인사조 발표를 맡은 박성호입니다. 좋았어. 예. 예쁘다. 지금부터 저희가 맡은 리액트 인사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인사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고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와 패치에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을 소개해 드리고 프로젝트의 설계 과정, 리덕스 사가, 주요 코드 설명, 프로젝트 시연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업무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는 사원 등록, 인사 발령, 인사 국가, 근무 태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 계산 및 지급 등을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사원 등록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회사에 들어오면 해당 직원의 기본 정보와 인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인사 발령은 직원의 직책 변경, 부서 이동, 승진과 같은 변동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인사 고과는 직원의 업무 성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보상 및 승진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근무 태도입니다. 직원의 근무 성실성, 출퇴근 기록, 업무 태도 및 성실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계산 및 지급입니다. 근무 시간, 성과,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단체를 가든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누구나 체험해볼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인사 업무는 중요도가 높지만 이해가 어렵지 않은 업무 사항들이라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리액트 프로젝트 환경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했는데 자바스크립트와의 차이점과 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입 시스템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타입이 실행 중에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타입스크립트는 정적 타입을 사용하여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코드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작은 프로젝트라면 자바스크립트로도 충분하지만 팀 프로젝트나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안정성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유지 보수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악시오스와 패치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웹 개발에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HTTP 요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제이슨 변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요청 취소, 인터셉터, 시간 초과 설정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패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API로 별도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이슨 변환을 직접 해야 하고 요청 취소 기능도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악시오스와 패치를 사용한 코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악시오스와 패치의 코드를 보시면 악시오스는 axios.get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답이 자동 제이슨으로 변환됩니다. 점 데이터 속성을 통해 바로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어 코드가 간결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점 캐치를 통해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패치의 특징으로는 응답을 그대로 반환하므로 .json을 사용해 제이슨 변환을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response.ok를 체크하지 않으면 HTTP 에러가 발생해도 캐치로 바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예외 처리를 위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던지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패치는 기본 API로 가볍고 간단하지만 오류 처리와 제이슨 변환을 직접 해야 합니다. 반면에 악시오스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개발이 더 편리하지만 별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개발 환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론트엔드에는 리액트 리덕스, 타입스크립트, 리덕스 사가 등을 썼고 백엔드에는 스프링부트와 마이바티스, JPA, 자바 그라들 등을 썼습니다. 서버로는 오라클 톰캣, 도구로는
인텔리 VS 코드, 소스트리, 빗버켓 등을 썼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란 업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인사 업무는 대부분의 로직이 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원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링이 형성됩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근대 서비스 부분의 구조만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근무 태도는 업무 특성상 고가, 발령, 급여 등 여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원은 자신의 근무 상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근무 상황은 매니저에 의해 취합되어 일근태 관리 테이블에서 관리됩니다. 이렇게 취합된 일근태 데이터들을 다시 취합하여 월근태 테이블에 등록 및 관리하게 되며 이 근태 자료를 여러 서비스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은 서비스에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에서 리덕스 사과를 왜 사용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덕스 사과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동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동기 작업이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동기 방식은 요청을 보내고 서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무 작업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반면 비동기 방식은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영상이 나오기 전 댓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리덕스의 기본 흐름과 리덕스 사과의 흐름은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덕스 사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텐던스 사과.ts 코드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텐던스 사과.ts에서 get emp list request 액션이 실행되면 fetch emp list가 호출됩니다. call get emp list를 사용해 API 요청을 보냅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put atd action get emp list success로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 정리하자면 컴포넌트에서 디스패치하면 사과가 get emp list API로 호출하고 응답 데이터를 atd reducer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연차 신청 코드입니다. regist break attd request 액션이 실행되면 regist break attd가 실행됩니다. 컬을 통해 API를 호출하여 연차 신청을 보냅니다. API 응답을 받아서 추가적인 상태 변경 없이 로그를 출력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리덕스 사과가 insert break attd API 요청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take latest를 사용하면 가장 최신의 액션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러 번 연차 신청을 눌러도 마지막 요청만 실행됩니다. 이처럼 리덕스 사과를 사용하면 비동기 로직을 컴포넌트에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ke latest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중복 요청을 방지하고 컬과 풋을 활용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늘 시연을 보일 부분의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 신청 칸에서 연차 구분, 시청자, 시작 날짜, 종료 날짜를 설정해 주시고 일수 계산을 누르시면 다음 연차 신청 시 자동으로 일수를 계산하는 로직이 실행됩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선택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기반으로 일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밀리초 단위의 시간 계산입니다. newDate.getTime을 사용하면 날짜를 밀리초 단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차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0.5일이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연차 관리에 대한 중요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인 완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연차 신청을 승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샌드 데이터를 리덕스 액션을 통해 서버에 전송하고 성공하면 선택된 행을 초기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코드는 새롭게 추가한 교육 신청에 관한 코드입니다. 리덕스의 디스패치를 호출하여 attd action.get emp list request 액션을 실행합니다. 즉 교육 목록을
데이터를 불러오는 요청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고 프로젝트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